안녕하십니까, 메카니스텐입니다. 저는 일본 차가 10년 혹은 20년 후에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막연히 일본 차가 망해야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순서 같은데요. 예전에 기계식, 즉 아날로그로 이렇게 차를 제어하던 그런 시대에는 일본이 차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니의 워크맨 브랜드로 잘 알려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나 TV, 오디오, 비디오 플레이어 등을 정말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던 일본 전자회사들 같이 자동차도 장고장이 적은 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국 차하고 일본 차를 다 비교해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의 수준차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차를 보면 딱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둘째치고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거, 안전성이나 혹은 마감 상태, 또 내구성도 그렇고 차 자세 제어도 그렇고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 못 뛰어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수준차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 한국 차가 일본 차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현대에서 새로 나온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또 엔진이 꺼지네, 후진이 되네, 세타 엔진이 어떠네, 오일을 먹네, 이런 말 하면서 현대가 일본에 대해서 기술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차를 무수히 고쳐본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차도 이에 못지않게 고장 많고 엔진 설계 미스도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토요타의 CHR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 경우긴 합니다만 그 새로운 엔진을 달고 조그맣게 새로운 컴팩트 SUV가 새로 나왔죠. 그게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엔진 설계 미스로 흡기 밸브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외에도 다른 엔진이긴 한데 타이밍 체인 절삭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덜덜덜 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텐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디젤 매연 저감 장치인 DPF의 문제도 있고 엄청납니다. 기술의 혼다도 옛말일 뿐이고요. 결국 한국 차만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믿고 계시는 토요타 그리고 혼다 이런 신차의 내구성과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을 몇 개 보시면 일본 차에 가졌던 그런 막연한 환상 그런 게 좀 깨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워런티 혹은 리콜로 처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은 것일 뿐인 거죠. 기계를 만들다 보면 아무리 테스트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하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고쳐주는 게 맞는 것이니까 현대에서는 그 한국에서 리콜해주는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차하고 일본 차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차 그리고 미국 차에 비해서는 정말 장고장이 월등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현기차가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문제 생긴 부분들이 막 부르거나 유튜버가 이런 데서 엄청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한 날이 갈수록 연비와 매연 처리에 대한 요구 조건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다운사이징 엔진에 엄청나게 무리하게 높은 압축비를 넣고 또 연료 직분사 넣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고장률이 높아진 원인에 생각됩니다. 이는 현대, 기아, 일본 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다시 일본 차의 미래로 들어가서 얘기해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는 전자제품 같이 엄청나게 많은 센서하고요. 각종 부품들을 움직이는 전자덕식 액추에이터 그리고 얘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 모듈 이제는 거의 전자제품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더 대중화되면 정말 움직이는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각종 제어에도 연관이 되는데 그 현재 일본의 기술은 한국이나 독일, 미국 등에 비해서 몇몇 메이커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메이커가 정말 뒤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자제품과 같은 물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과 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의사결정하고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일본은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고 책임을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 취약하기 때문이죠. 현재 자동차들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은 일본의 토요타를 제외하고는 수소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완성 높은 차를 만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혼다, 마츠다, 닛산 등 일본 메이커들이 정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는데 현재는 떨어지는 판매량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얘네들이 이걸 정말 각성하고 이 친구들이 체질을 한순간에 확 바꿔가지고
한국이나 독일처럼 최첨단 자동차를 이렇게 뚝딱 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영향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그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닛산을 예로 들어보면 일본인들은 스스로 잘 하지 못하니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고르젠 같은 외국인을 경영진을 놓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닛산이 르노의 자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닛산 내부에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 입맛대로 안 돼서인지 이런저런 핑계로 권 회장을 쫓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카를로스 권 회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닛산이 2000년대 기술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못하고 머물러갖고 최근에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게 만든 건 잘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일본인들 특유의 극도의 상명하복의 문화와 또 책임을 지기 싫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이렇게 개량하는 데만 급급한 현재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뛰어난 외국인 경영진을 데려와가지고 일본인 특유의 민족성인 강자, 즉 사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 이런 거를 잘 이용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그 미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시점에서는 좀 뒤처질 게 뻔해 보인다. 최근 10년, 20년간 자동차 트렌드를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강한 일본은 이런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온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소니, 파나소닉, 산요같이 한국의 전자제품에 밀려가지고 파산 혹은 엄청난 적자가 나서 존폐이기에 처한 상황과 비슷하게 벌어지면서 한국차가 판매량과 품질 면에서 앞지르는 날도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메카닉스텐이었습니다.